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경자일주입니다. 경자일주에 대해서 일주 분석과 함께 또 하나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심리기운에 대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일주 분석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육식갑자, 지금 육식갑자 표가 되겠는데요. 육식갑자 일주로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전체적인 사주 팔자를 볼 때는 결국 이 육식갑자 안에서 선택된 4개의 기둥과 8개의 간지를 같이 풀어보는 것가 되겠는데요. 1년이라는 것은 육식갑자, 그러니까 연이라는 건 육식갑자 간지로 다 돌아가게 되고 1년은 12개월, 이제 월은 12개월로 돌아가고 그리고 태어난 생일날은 60일마다 이 간지 육식갑자로 다 돌아갑니다. 또 시간에 대한 간지는 한 2시간마다 하나의 간지가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사주 팔자, 사주 명식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살펴보는 데서 결국은 사주 명리 상담할 때 지금 나오는 육식갑자 이 일주론, 결국은 일주에 속해 있는 간지가 일주론이 되겠지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결국 육식갑자 표에 나오는 이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부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에서 밑에 계해까지 60개, 이거를 얼마나 꿰뚫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전체를 명리학만 놓고 보면 명리의 어떤 전체 숲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한테 나무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육식갑자 일주론이라는 강의도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8월 15일을 시작해서 오늘 1월 26일이니까 5개월 정도 됐는데요. 5개월 동안 지금 강의가 36강까지 이제 36강까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경자일주로 37번째 일주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주론 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먼저 선생님들 다 판서로 다 강의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일주론 강의할 때 필요한 것이 일간에 대한 강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죠. 일간 분석에 들어간 다음에는 역시 이제 일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주 분석하게 되고, 일간과 일주의 관계인 이 십성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이어서 일지의 지장간인 이 지장간에 대한 분석, 순서로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다가 결국은 일간과 일지의 어떤 일주에 대한 12운성에 대한 힘,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해서 전체적인 걸 잘 아우르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일간은 나의 어떤 기준점, 사주팔자 8글자의 기준점이 되고, 또 지지, 일지 같은 경우는 배우장군과 나의 신체군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의 건강 문제까지 살펴보는 그런 아주 가장 8글자 중에서도 비중이 좀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주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잠시 이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병원년에 임진월에 경자일에 개미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용신을 좀 찾아보고, 용신을 가지고 우리가 운에서 대입을 해서, 운은 결국 용신을 가지고 용신 대운이 되거나 아니면 용신 세운이 될 때 어떻게 발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식갑자, 경자일주는 육식갑자 일주 중 37번째, 갑오순 중에는 7번째 일주입니다. 경자일주의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경자일에 태어나신 분의 근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고, 경자일주의 자수일지의 십성은 금생수 상간이고, 또 자수 속의 지장간 임수와 계수, 임수식신, 계수상간의 십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지의 어떤 12신살은 장성살,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사지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경자일주의 기본적 정보 가지고 분석한 내용, 경자일주에 대한 성품, 성향이라든지 진로적성, 건강이라든지 배우자, 자식, 또 재물에 관한 운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일주는 가을하고 또 겨울뿐이고 저녁과 캄캄한 밤뿐이니 쓸쓸하고 외로운 상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벌리고 거둘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나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고 금수쌍청의 고고한 청백한 성품으로 의리지상인데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기질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산에 나온 백서의 형곡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주위의 환경에 민감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타고났고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마음은 고독한 형상으로 인간과 떨어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며 어떤 일에 몰두하면 깊이 빠져드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외모는 수려한 편으로 대부분 얼굴보다 몸이 희며 음성은 낭낭하고 여운이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경자는 금생수로서 상생관계이므로 매사를 중단하지 않고 한 길로 끈질기게 밀고 나아가야만 행운의 복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여 이것저것 손대면 실패가 따릅니다. 오행상으로 천간의 상생을 받아 윗사람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기가 얇아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서 그 기만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운명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금은 그 만물을 그 징벌하는 살벌한 기운이 있어 주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 말만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독선을 삼가하고 주위의 분위기를 살필 줄 아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역상으로 경자는 만곡이 익은 들녘에 백서가 출몰하는 형상이므로 남몰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축제심이 크게 발동,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동이 표출되므로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자는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나은 명이므로 그 과욕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명성 뒤에는 반드시 재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태생의 그 초년에는 부모 형제가 있으나 홀로 집을 떠나는 그 가을 나그네에 그 방황하는 그 천품이 있어 겉으로는 명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로 그 마음은 고독한 사람입니다. 여성은 감성적인 그 망상에 취해 행운의 기회가 와도 지나쳐 버리는 수가 많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소극적인 성품을 기르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자궁이 허약한 체질로 타고났으므로 늘 상식기 질환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육친으로는 고독한 편이고 부부 애정으로는 남성은 부인의 덕을 보는 수가 있으나 여성은 중년에 이르러 갑자기 남편의 사랑에 식기도 하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초혼에 실패하는 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미술, 음악, 창작, 문학, 예술 등의 그 방면이 좋고 사업으로는 관광업, 유흥업, 식품, 주유소, 농장 등의 그 경영도 적격입니다. 배우자로 남성은 갑진을사, 무신생의 여성이 길하고 이민, 병호, 정미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병신, 계사, 임진생의 남성이 유리하고 무술, 을미, 갑오생의 남성은 불리합니다. 건강은 호흡기, 천식, 상식기, 만성, 대장염, 뇌출혈, 간암 등의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30세, 40세, 45세, 50세, 65세가 고비인데 이때를 잘 넘기시면 남녀 모두 8, 90 이상의 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경자 일주 구성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전달을 다 해드렸고요. 사주 명리학의 그 학문 결국은 그 인간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그 자연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람과 함께 대비하면서 우주를 대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그 자연의 어떤 그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탄생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사주 명식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띄워보게 되면은 병오년에 임진월에 경자일에 또 계민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한번 용신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용신을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개헌할 수 있는지 심리 개헌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가 목화, 토, 금수, 오행에 대한 우주 만상이 결국은 다 목화, 토, 금수 이 속에 있고 이 속을 잘게 또 따라서 음양이라는 그 핵심 코어가 있지만 크게는 운행하는 과정은 오행, 목화, 토, 금수로
동양에서는 움직이고, 우리 그 동양에서는 이 토가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거를 운행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해주는, 학문적으로는 서양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앞서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게 되면 경금 일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진월과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경금 일간이 진토로 보게 되면은 토생금으로서 크게 이제 이 신약이라든지 업부용신을 찾게 되면 등령득지, 득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신약을 살펴보면서 원령을 보고, 원령에서 일단은 인성으로다가 등령을 했고요. 등령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그 사주 8글자 보게 되면 천간의 임수, 계수, 식신, 상간과 또 연간지의 편간, 정간이라는 나를 극하는, 또 내가 설기당해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의 힘이 좀 약한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신약사주라고 보게 되면, 이 신약한 사주의 용신은 업부용신을 보게 되면 내가 신약할 때는 나의 그 신약한 약한 힘을 좀 돋아주는, 그래서 인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비겁으로 가지고 나의 힘을 좀 키우는, 그때가 나의 그 용신 운이 되고 발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살인상생의 관계로 봐서 토가 용신을 잡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인성이 용신을 잡고 경금, 비겁 같은 경우를 희순으로 잡아오면 될 것 같고, 그럼 토 용신은 옆에서 오행프로 보게 되면 토에 관련된 부분들 하루로 볼 때 또 이제 그 경계 시간이라든지 이 토의 어떤 시간을 활용하는 거, 환절기, 계절로 보게 되면 봄과 여름의 관계 그 사이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방향은 중앙이고 토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얼굴로 보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의 그 몸 신체 오장육부를 보게 되면 토가 비장이라든지 위, 그리고 숫자로 보게 되면 5와 10,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서 그런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런 활용 속에서 토의 어떤 용신의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이 그 용신 그 활용법이라, 심리적인 개운과 활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운이라는 것이 운을 열어준다는 것인데, 운을 열어준다는 것이 그동안 그 자기의 운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갖는 거다 보니까, 좋은 운으로 왔을 때 느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조금씩 일정 부분 새롭게 열려준다는, 좋은 운으로다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런 운이 온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운이 무조건 나한테 그 좋은 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운의 활용도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더 크게 발복될 수 있다는 부분. 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사주 상담에 많이 받으시는데, 사주 상담의 직접적인 목적은 미래 예측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얻고자 하는 거고,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신체적인 어떤 치료를 받듯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심리 치료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 내용만 좀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60갑절주는 강의를 조금 집약해서 좀 길지 않은 그런 그 방송으로다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는 그 인사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